영업인은 일단 가만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업인을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영업인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가만 고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업인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영업인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만 고객을 만나야 한다. 세일즈는 일단 고객을 만나야 가부간의 성패가 결정되는 일이다. 지금부터는 제가 잘 아는 영업 후배들의 실질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야말로 맨 땅에 박치기로 가만 고객을 발굴을 해서 영업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먼저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금융 영업을 잘하는 후배의 사례예요. 공약 대상 회사와 CEO에 대한 사전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후에 무작정 돌입 방문을 시도한다. 자, 이제 어떻게 사장을 만날 수가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일단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면 1차 관문인 직원이나 비서를 통과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비서에게 어떤 말을 걸 것인가? 저는 모 금융회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는 홍길동입니다. 사장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문했으니 명함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장을 만날 수가 있을까? 아마 10중 8구 거절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경우에 다른 예다. 영업인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비서에게 다가가 말한다. 사장님이 계시죠? 계십니다만 누구시죠? 아, 논현동 홍 사장이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서의 반응은 어떨까? 당연히 비서는 사장님과 영업인이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서가 사장에게 말한다. 논현동 홍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러면 사장의 반응은 10중 8구 이럴 것이다. 논현동 홍 사장?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사장을 만난 영업인은 우선 반갑게 인사부터 한다.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경우 사장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시더라? 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영업인은 선배님, 작년에 향후회 모임 때 인사드렸던 홍길동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핫리딩을 통해 사전에 고객의 학교, 고향, 모임, 취미 등의 정보를 파악한 덕분이다. 그러면 사장은 그런가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영업인의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다양한 컨설팅 세일즈를 하는 영업인이 있다. 병원을 방문해 1차 관문인 간호사에게 명함과 간단한 소개 자료를 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경우 10중 8구는 시간 없으니 자료만 두고 가세요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때 영업인은 적석에서 쪽지에 메모를 적은 후 접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부탁한다. 그 쪽지에는 원장님이 저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딱 10분만 저를 만나면 병원의 성공은 물론이고 원장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 경우 원장의 반응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반응은 별 미친놈이 다 있구만. 그냥 가라고 그래.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오냐?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일단 얼굴이나 한번 보자 라고 만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별 미친놈이 다 있네라고 하는 절반은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좋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영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 사례는 거짓말이라서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엄청난 배짱이 필요할 것이다. 거짓말이 부담된다면 일단 만난 후 사장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히 사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다소 오바를 했지만 자기 자신과 상품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다. 당신은 이 영업인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두 사례는 제가 잘 아는 영업 후배들의 실질 활동 사례예요. 맨 땅에 박치기로 가만 고객을 발굴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탑 클래스의 영업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영업 방법은 제 영업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영업하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영업인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다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만 고객을 일단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친놈과 대단한 놈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고객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가만 고객이란 대상에 대한 나의 자세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제가 만든 가만 고객에 대한 정의예요. 제가 필드 영업을 할 때 이 가만 고객의 정의를 제가 만들어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최고의 영업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만 고객의 함축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만 고객이란 대상에 대한 나의 자세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세일즈 세계에 갓 입문한 30년 전 일본의 전설적인 보호왕 하라이페이의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해낸 가만 고객의 정의다. 이 정의를 실천하면서 나의 세일즈는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실적은 최고가 되었다. 매니저 시절에는 이 문구를 사무실 한면에 가장 큰 글씨로 붙여놓고 매일 아침 조회를 할 때 내가 가만 고객이란 하고 외치면 영업인들이 대상에 대한 나의 자세나 행동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복창하게 만들었다. 이 문구는 내가 맡은 영업 조직에서는 항상 주기도문과 같은 것이라 영업인들이 매일 암송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만들었다. 내 인생의 멘토 하라이페이의 가만 고객 발굴 1화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라이페이가 운전 중에 신호를 대기하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려보니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기품 있는 노 신사가 앉아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 하라이페이는 그 차를 쫓아갔다. 노 신사는 큰 빌딩 정문에서 내렸고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빌딩 경비원을 통해서 노 신사가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수소문을 해서 회장님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 회장님은 매일 아침 자기 집 앞 골목길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라이페이는 매일 아침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 집 앞을 지나면서 회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요구르트를 나누어 마시기도 하면서 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 후에 그 회사 전 직원의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는 하라이페이가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발견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부인이 나타나서 가격표도 보지 않고 그 넥타이를 샀다. 하라이페이는 그 부인을 추적해서 집을 알아냈고 그 집 앞 슈퍼마켓에서 부인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친해졌고 계약을 한 후에 절대적인 후원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라이페이는 언제 어디서든 일상 속에서 가만 고객을 발굴했다. 영업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영업은 시공을 초월한 개념의 일이에요.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일하는 일터예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게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인은 일상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가만 고객을 발굴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영업인들이 가만 고객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마에 가만 고객이라고 써붙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영업인들은 가만 고객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중도의 세일즈를 포기한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만 고객은 없다. 누가 가만 고객이 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세나 행동에 달려있다. 가만 고객의 정의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일즈 방식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 조지 라드는 250명 법칙을 발견하고 최고의 영업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가만 고객은 나의 자세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 역시 누구든 다 아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법칙으로 정하고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세일즈는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다. 세일즈 세계에서는 가만 고객이 중요하고 가만 고객을 발굴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업인들이 가만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만 고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게 어떤 자세나 행동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가만 고객은 나의 가만 고객으로 결정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가만 고객은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다가가면은 가망 고객은 결정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망 고객의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대로 실천을 하면서 최고의 영업인이 되었고 최고의 영업 매니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의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망 고객이란 대상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망 고객 발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영업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 마산에서 무작정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보험 영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단 한 건의 계약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서울 출신인 제 동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노력을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매월 엄청난 실적을 올렸고 최우수상을 휩쓸었어요. 그 친구는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얄밉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심 엄청 부러웠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가망 고객 시장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시작 때부터 불공평한 게임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게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릴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포기한다 해갖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러워하고 배 아파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 영업은 결과로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가망 고객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 친구하고 차츰차츰 격차가 좁아졌고 나중에는 제가 그 친구를 초월해서 저는 결국 영업 챔피언이 되었고 그 친구는 결국 낙오를 해버렸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시장이 좋은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차이가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라면 장기적인 레이스에 본다라면 결국 그 차이는 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업인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실적이 없고 어떤 영업인은 열심히 안 해도 집안이 좋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실적이 우수하다. 이 사실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어떤 집안,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경제력, 외모, 체력, 두뇌 등 모든 것이 애초에 불공평한 상태에서 인생이 시작된다. 세일즈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천석군, 만석군으로 세일즈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한 밭대기도 하나 없이 시작한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천석군이 쉬고 있을 때 삽자루 꽃갱이 들고 황무지를 개척하고 만석군이 잠을 잘 때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농사를 짓는 논밭은 임자가 정해져 있지만 세일즈의 논밭은 내가 개척하는 것만큼 다 내 것이다. 세일즈는 진검승부를 하는 프로의 세계다. 실적이 없다고 징징대지 마라. 그 시간에 가망 고객 시장을 개척하라.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그 옥토에서 과실이 열리면 그 몫은 분명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망 고객 발굴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가망 고객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 능력이다. 그래서 영업인은 흐르는 돈을 잡으러 가야 한다. 또한 가망 고객 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보면은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개척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가망 고객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망 고객이란 대상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망 고객 발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업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영업에서 응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에 대입하고 실천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